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돈다방 미쓰리 7월 23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실질적인 7월의 마지막 주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한 주 동안 점검해 봐야 될 점들을 체크를 해왔는데요. 자, 여러분 요즘에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600포인트를 치고 나가지 못하죠. 자, 그렇다고 2600이 깨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2600을 만들어 놓습니다. 장중에 2600포인트를 이탈하면은 꺼이 매수를 해가지고 종가로 2600을 딱 만들고야 말고, 장중에 뒤집어난 움직임, 장중에 변동성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어떻게든지 종가 기준으로는 일단 무조건 2600포인트 위에 얹어 놓습니다. 전문가들은요, 26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항선 이야기하고 2600포인트 공방이라는 단어, 공방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단어로 주식을 공부하면 주식을 백날 공부해도 100번 실패하고 주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2600포인트를 뚫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2600포인트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왜 2600포인트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시간인데요. 제가 7월 21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는 주식 결제 대금이 직전 반기보다 거래 대금이 8% 증가했다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증권 계좌가 늘어난 게 아니라, 즉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진짜 주린이들이 증권 계좌를 만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기존에 주식을 좀 해본 사람들, 증권 계좌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더 넣든 물타기를 하던, 아니면 갖고 있던 종목이 올라와서 매도를 하던, 그렇게 주식을 하던 사람들이 거래를 다시 하고 있다. 이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와 2600포인트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2022년 코스피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초에 3000포인트를 잠깐 찍고 이탈하고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하면서, 그때가 3000포인트 고점이었죠. 그럼 저점은 얼마였냐? 저점은 2022년 9월 30일 2134포인트까지 밀렸었습니다. 미쓰리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22년 코스피 밴드는요, 일단 3000포인트 안 되고요. 2000포인트는 깨지진 않을 겁니다만 한 2250 정도 보고 있습니다라고 2021년 연말에 말씀을 드렸죠. 3000포인트였을 때. 그러면 1년 동안 연병 1000포인트씩 빠진다고 제 미친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2250포인트를 살짝 이탈해서 2134포인트까지 밀렸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9월 30일이었고요. 이슈는 뭐였습니까? 김진태 사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1월 달에 3000포인트 기준을 잡고 작년 요맘때 2022년 7월 달에는요, 코스피가 2600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러면 작년 6월 3일 날 예를 들면 2685포인트였고요. 그리고 2685포인트를 찍고 밀리면서 7월 달에는 2290, 2300, 이렇게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8월 달에는 다시 25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 작년에 2600포인트는요, 3000포인트에서 내려올 때의 2600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2600포인트는 올해 전문가들이 2100 갈 수 있다, 2000 깨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2200, 2300, 2400 하다가 이렇게 2600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단순히 딱 끊고 보면 3000포인트에서 2600까지 밀릴 때와 2600포인트와 2134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2600포인트는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쓰리 그러면은 2134포인트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2600까지 올라왔으면 다시 3000포인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2600포인트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의 경제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2600포인트를 저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개인들은 3000포인트의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쭉 빠지는 거를 보고 2600포인트 더 이상 밀리는 거를 보고 지금 2600포인트에 대해서는 만약에 26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한다면 2400 혹은 2300까지 다시 훅 빠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공포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26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 주체가 누굽니까? 개인들이죠. 제가 대한민국 주식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펀드를 팔고 개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수하면 누가 매도한다? 기관이 매도하는 거죠. 기관들은 2600포인트에서 계속 올라오면 매도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2600포인트를 간절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불안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개인들은 각계 전투를 하는 각자 매매를 하는 아주 약한 힘이고 기관도 사실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돈이 뭉텅이로 움직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기관과 개별로 움직이는 개인들의 싸움에서 개인들이 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을 매수하면 절대 레벨업이 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제가 2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겪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어떤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하반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7월 21일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9포인트 올라서 2609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누가 샀습니까? 개인이 샀어요. 자, NH투자증권이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 2550에서 2670포인트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피 전고점이 지금 2650포인트예요. 전고점 아마 못 뚫을 겁니다. 2600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NH투자증권이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건 뭐냐? 경기 침체 전망이 후퇴되고 있다. 그리고 양호한 미국의 빅테크 실적이 상승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죠. 굉장히 희망적인 희망회로입니다. 정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주식시장에 계속 고공행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없을 거래. 거기다가 미국 기업들,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거래. 이러면 뭐 대한민국 진짜 코스피 시장 2700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지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하락 요인으로는요.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정책 당국과 금융시장의 이견. 이거는요. 의미 없어요. 자, 지수가 단기 관망 흐름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7월달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월요일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 화요일 뉴욕 증시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망세.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뉴욕 증시 흐름을 아마 그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2600포인트를 지키는 힘이 누굽니까? 개인입니다. 그러면 2600포인트 강하게 못 지킵니다. 뉴욕 증시를 좀 읽어보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짚어볼 텐데요. 자, 일단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연준의 7월달 FOMC 금리 결정 회의가 개최되는데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이제 99.8%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다라는 거는 웬만하면은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까 동결할까 이렇게 결과를 두고 주식시장이 눈치를 보면 불안해합니다. 언제? 금리 결정이 정확히 보이지 않을 때. 그런데 이번 7월달 FOMC 회의는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무조건 25bp 금리 인상으로 박아놓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이제 7월달 25bp 금리 인상을 한다는 가정하에 5.25에서 5.50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이 금리 수준은 2001년 이후 최고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금리 차는 무려 2%까지 늘어납니다. 자, 한국은요. 27일 새벽에 연준의 금리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고 뭐가 문제냐? 금리 추가적으로 9월 달에 혹은 11월 달에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거냐?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요. 금리 인하 메시지 절대 내놓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FOMC에서 7월달 25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뭐 미국 경제 뭐 완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있다. 조금 더 지표를 보면서 이제 확실하게 뭔가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깃발을 꽂기 위해서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은 또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냐면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한국 시간으로 27일 유럽에서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지금 유럽중앙은행도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28일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지금 일본은 물들어서 노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일단 한 번 더 유지할 전망이 가장 큽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FOMC 회의 결과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환율의 변동성. 원엔 환율, 유로엔 달러, 엔엔 달러 이렇게 각국의 그 통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각국 화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환율에 따라서 어떤 수급이 결정이 되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 진행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포스코홀딩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의 대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은요, 8월 그러니까 8월 첫 번째 주 정도까지가 이제 2분기 기업 어닝 시즌의 완전 피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가장 바람직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가 바로 골디락스입니다. 자, 골디락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움직임. 긴장감도 없고 어떻게 불안감도 없지만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자, 이번 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체크해보면 일단 24일 7월달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와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월 중후반으로 가면서 주택 지표 계속 발표가 되죠. 뭐 6월달 신규 주택 판매부터 시작해서 잠정 주택 판매, 6월달 관련된 주택 지표 계속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5일 날 리치먼드 연방은행의 제조업 지수,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제가 그랬죠. 소비자, 뭐 심리 이런 단어 들어가면 일단 지금 현재는 지표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주식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27일 목요일 날은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6월달 내구재 주문 발표되고요. 그리고 28일 날은 6월달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되고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기준으로 25일부터 26일까지 7월달 FOMC 회의가 개최되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6일 날 25bp 금리 인상을 할 거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지 뭐 이걸 얘기하겠죠. 금리 인하는 얘기 안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가장 큽니다. 지금 미국이요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요. 금리 인하해서 뉴욕 증시가 좋다라는 걸 떠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제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나라고 인식될 거기 때문에 연준은 굉장히 건방을 떨면서 미국 경제 괜찮아. 한 번 정도 추가로 더 금리 인상 해도 괜찮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견고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25bp 금리 결정한 다음에 시선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28일 6월달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은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는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만 인플레이션 지표에 직결되진 않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지표인 6월달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왠지 모르게 잘 나올 것 같은 느낌. 만약에 이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게 나온다면, 개인 소득이 좀 덜 나온다면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쑥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7월 28일 날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나온다면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개인 소비 지출은 상당히 더디게 나올 가능성이 좀 드물다. 그러니까 드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자 물가 지표가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지에서 결정되는 원가들의 어떤 원료들의 가격, 그 가격이 도매상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사는 그런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된다면 이 개인 소비 지출은 뭐냐면 이제 내가 지갑을 얼만큼 열었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소비자 물가 지표, 그러니까 물가들이 올라서 내가 똑같은 10만 원을 내고 물건을 샀을 때 물가가 낮으면은 많은 양을 사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양은 적게 사지만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와 개인 소비 지출의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지금 시장에서는 둔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3%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도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더라도 예상보다는 덜 둔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여전히 개인 소비 지출은 강력하게 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물론 8월 달에 우리는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8월 초에 발표되는 7월 달 고용 지표도 확인하게 됩니다.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 이맘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냐면 FOMC 회의가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다.
왜? 8월 달엔 FOMC 회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멀리서 9월 달 FOMC 회의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가슴에 25bp 금리 인상을 붙이고 오는지 금리 동결을 붙이고 오는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멀리 남았다는 얘기죠.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7월달 FOMC 회의가 열리고요. 9월달 FOMC 회의는요.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립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FOMC 회의 금리 결정이라는 이슈에서 잠깐 벗어나서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작년 제가 8월달 주식시장 나쁘게 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9월달 금리 인상, 금리 결정 아직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디데이 40 며칠 남았다. 아직 여유롭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움직인다. 이러면서 8월달 주식시장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올해 8월달은 작년 8월달과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작년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를 벗어놓고 자유롭게 매매를 했다면 올해 8월달은 그동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수면 위로 감췄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한민국은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은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가지고 미국 경제 하락을 읽을 거다. 그만큼 미국 증시는 뺄 생각이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저는 한결같은 생각이고요. 자, 17일 날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그룹 다음으로 대형 회사인 완다그룹이 디폴트 가능성을 시사했죠. 중국의 부동산 부실 문제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는 중국이 뭔가 부양책을 쓰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고 해도 지금 윤석열이 중국과 등을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별로 혜택 볼 게 없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이란 나라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미국 경제가 부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다른 어떠한 글로벌 다른 어떤 곳에서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연준의 금리 인상을 따라오기 위해서 서프라이즈 금리 인상도 했고 그렇게 미국보다 힘이 약한 미국보다 덜 부자인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증시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우려되는 거는 그게 대한민국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8월달 증시가 웬간하게 좀 잘 버텨주면 9월달 굉장히 애널들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건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9월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이 가장 좀 제가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매해 9월달이 되면 한 해를 마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달이 딱 되면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년도 증시 전망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8월달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위기설이 있는 9월달 그리고 만약에 위기설이 살짝 딜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10월달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잘 매매하고 시장을 잘 봐야죠. 똑같은 2600포인트지만 3000포인트에서 내려오는 2600포인트가 다르고요. 2134포인트에서 올라온 2600포인트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것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2600포인트를 오래 지지하고 미국 증시가 크게 뺄 생각이 없으면 애널들이 2600포인트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자세한 또 어떤 분위기는 제가 화요일부터 돈다방 미스리 통해서 매일매일 어떤 경제 이슈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해드릴 거고요. 저는
24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는 쉬고요. 5시 오후 새날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